자, 그래머 멘토르 조이 스타트 1 유닛 1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거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영상도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좀 다 찍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 잘 파악을 해서 아무래도 기초가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조금 많이 이 교재를 역시나 쓰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좀 봐야 될 영상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 유닛 1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품사에서 총 8개 품사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단 하나씩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명사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명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죠? 사람, 사물, 장소 등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을 보통 명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영어에서의 명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타낼 수 있는, 셀 수 있는 명사와 그 다음에 쓸 수 없는, 셀 수 없는 명사 두 종류로 보통 나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셀 수 있는 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은 자, 사람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때 우리 영단어는 다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 영단어 뜻이 이제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냐 아니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학생, 소녀, 그 다음에 grandfather, 할아버지 아니면 그 외에 뭐 Tom, 뭐 boy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Tom이란다. 그냥 뭐 boy, 그 다음에 뭐 girl 아니면 뭐 desk 뭐 이런 것들 지금 사람 나타내는 거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boy, girl, 그 다음에 뭐 teacher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에 보통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얘기를 하고 자, 동물을 나타내는 말 할 때는 웬만한 동물들은 다 셀 수 있는 명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물체를 나타내는 말 역시 물건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물론 사람, 동물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만은 그 어떤 가상의 어떤 물체를 이렇게 반으로 잘랐을 때 요 남아있는 이 덩어리가 원래 이 단어들의 본연의 어떤 모습을 취하지 않는다. 그럼 원래 특성을 지니지 않는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런 것들은 셀 수 있는 명사가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필 같은 경우도 반으로 잘랐을 땐 연필 기능 부실 뭐 하겠죠? 만약 예를 들어 얘가 연필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잘라버리게 되면 이렇게 자르는 거 말고 이렇게 잘랐을 때를 전제로 깔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과도 역시 마찬가지. 사과는 반으로 잘랐다 하더라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과 고유의 어떤 모양 그대로를 유지하지는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체열 역시 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자도 반으로 자르게 되면 의자 부실 뭐합니다. 맞죠? 억지로 앉지 않는 이상은요. 그리고 그 외에 뭐 데스크 아니면은 뭐 셀폰, 휴대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뭐 book, 그 다음에 아니면 eraser, 뭐 지우개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말은 역시 장소는 눈에 보이는 건물 기준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집을 반으로 잘라내기면 짓구실 뭐 하겠죠. 그죠? 맞죠? 뭐 새로 뭔가를 좀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셀 수 있는 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하나일 때는 보통 단수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수라고 부를 수도 있고 그 다음 밑에 여기 보시면 복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색깔을 살짝만 좀 바꿀게요. 복수라고도 부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셀 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는 반드시 앞에 어나 on이란 말을 이렇게 써주게 되는데 특히 on 같은 경우는 언제 쓰느냐 그 명사 단어의 앞 철자가 제일 앞에 있는 철자 스펠링 철자가 모음 소리가 날 때는 보통 이제 on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소리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럼 영어에서 모음 소리는 뭐냐? 아, 에, 이, 오, 우, 어 요런 것들을 모음으로 취급합니다. 국어처럼 뭐 야여, 요유 이건 안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하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 셀 수 있는 명사가 2개 이상이 될 때는 보통 복수명사라고 얘기하고 앞에 숫자를 붙여서 개수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 개 이런 거를 표시를 해줄 때는 반드시 s나 es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거는 명사의 복수형에서 좀 더 이제 살펴보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요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셀 수 없는 명사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셀 수 없는 명사는 일단은 방금 위에서 얘기했던 그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일단은요 적용하진 않고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한번 살펴봤더니 막연한 액체나 기체나 고체 같은 것들
막연한 액체나 기체나 고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상의 어떤 뭔가를 반으로 잘랐다 하더라도 물은 반으로 잘라도 물이고요. 기체는 어차피 잘리진 않습니다. 근데 잘랐다 하더라도 어쨌든 기체 그대로고요. 그다음 막연한 고체도 어차피 잘랐다 하더라도 그 성질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밑에서 나오죠. 몇몇 음식물들에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건데 보통 뭐 버터라든지 뭐 치즈라든지 아니면 소금이라든지 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기라든지 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하다못해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요. 선생님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씩 하나하나씩 이렇게 개수로 나눠져 있던데요 하는데 그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어떤 특정한 어떤 규격을 정해놓고 난 다음에 그 규격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뭘로 해볼까요? 만약에 그 아까 액체 중에서 물 같은 것도 한번 해볼게요. 물은 우리가 병에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라고 할 때 bottle이라는 어떤 규격된 덩어리를 하나 사용하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water를 쓴다. 그러면은 water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로 들어가지만 병은 우리가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물 한 병이라고 얘기하면 a bottle 이렇게 들어가거나 one bottle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두 개 이상으로 넘어가게 돼버리게 되면 two bottles 이렇게 바뀌는 거죠. 요건 나중에 규격돼가지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이나 운동 이름에도 역시 과목이나 운동 이름도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얘기합니다. math에 뭐 methods, 뭐 science에 sciences, 뭐 tennis에 tennises 이런 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그대로 운동이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람, 나라, 도시 이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보통 무슨 명사라 하냐면은 고유명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유의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사실 이제 뭐 한국이나 뉴욕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그런데 쌤 제인 가는 애들은 이름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거는 제인이라는 어떤 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생긴 제인은 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어떤 특징을 지닌 제인은 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인도 역시 고유명사라고 해서 셀 수 없는 제인, 뭐 제인즈 이런 말 잘 쓰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뭐 제인 내 가족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제인즈라고 쓰긴 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웬만하면은 전부 다 셀 수 없는 명사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액체, 기체, 고체 뭐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우리가 무슨 명사라고 통칭하냐면 물질 명사라고 좀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의 종류는요 대체적으로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고유명사 고유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질 명사란 게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거는 머릿속에 생각으로만 담겨져 있고 그걸 표현해야 그게 느껴진다 하는 거 추상명사가 있는데 추상명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랑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믿음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팩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추상명사라고 얘기해요. 뭔가 말로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수단을 가지고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얘를 우리는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죠. 사랑한다 하는 것도 누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주거나 아니면 사랑한다라는 어떤 티가 나도록 움직임을 보여준다거나 그래야 아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사랑이 느껴지는 거지 사랑이 보여 뭐 이러진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 눈으로 난 사랑 뭐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 거랑 반대라 그랬죠. 개수로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어나 on을 쓰거나 단어의 끝에 s를 붙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 나라, 도시 이름은 세상에 하나뿐이 특별한 이름이기 때문에 항상 첫 글자는 대문자로 써야 된다 하는 거. 아까 얘기했던 사람, 나라, 도시 이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지금 이제 우리 페이지상으로는 22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가지고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뭐겠습니까? 뜻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뜻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그 뜻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명사인가 아닌가를 확인해 줘야 됩니다. 지금 문제 자체는 명사를 찾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명사가 아닌 놈들은 체크를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봅니다. 첫 번째 run, 달리다죠. 달리다는 다자로 끝났기 때문에 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표시만 좀 할게요. 일단 run은 아니에요.
그 다음 happy라고 하는 거는 행복한입니다. 행복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뭐뭐한, 받침 니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행복한 뭐 개, 행복한 뭐 소윤이 뭐 이런 식으로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얘도 역시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근데 orange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orange가 맞죠. 그래서 명사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have는 가지다 이렇게 다자로 끝났으니까 역시 동사가 되는 것이고요. pretty 하는 표현은 보통 나중에 학년 올라가게 되면 다른 뜻으로 배우긴 하겠지만 그래도 얘는 예쁜이라는 형용사로 지금 쓰인 겁니다. 그 다음에 런던은 영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수도 이름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guess 역시 기체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역시 맞고요. 그 다음에 know 같은 경우는 알다로 썼기 때문에 안다, 알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다자로 끝났으니까 역시 얘도 동사로 쓰인 거고, 베이스볼은 야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명사 이름 그대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good 하는 경우는 좋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도 역시 형용사로 쓰였다. 그 다음에 river는 뭡니까? 강이죠. 강 그대로 이름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table, 탁자, 식탁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역시 명사니까 얘도 맞고요. 그 다음 fast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빠른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빨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 다 명사 아닙니다. 자, 명사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어떤 문장에서 그 명사가 빠져버리게 되면 말이 안 됩니다. 말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Jane studied math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제이는 수학을 공부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제인도 명사고 수학도 명사입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내가 math를 빼버리게 되면은 제이는 공부했다, 뭘 공부했다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그냥 공부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빠져버리게 되면 말이 좀 안 맞겠죠. 근데 이걸 좀 더 가볼게요. Jane studied math in the house 이래 볼게요. 그럼 여기서 house를 빼볼게요. 제이는 그 뭐 안에서 수학을 공부했다. 그럼 그 뭐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빠져버리게 되면 말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fast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이는 먹었다 그 음식을. 여기에다가 fast란 말을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fast란 말이 빠졌다 하더라도 제이는 그 음식을 먹었다. 말 성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butter는 우리가 알고 있는 butter 그거 얘기하는 거고, go는 가다죠. 그래서 얘는 동사로 쓰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지금 단어 뜻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자로 끝나는 것들은 전부 다 동사고요. 받침 니은을 빠른, 느린 뭐 이런 거 들어가는 형용사고요. 아시겠죠? 또는 뭐뭐 하게, 뭐뭐리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부사로 쓰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에서 명사를 찾아서 동그라미를 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은 나는 고양이를 길러요 라고 얘기하는 요거부터 일단, 자, 명사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명사에다가만 동그라미를 쳐주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 뭐 나, 너, 우리, 뭐 그녀, 그들 이것들은 명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대명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빼고 말씀드릴게요. 자, 2번 우리는 책을 좋아해요. 그러면은 여기 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명사로 쓰인 거고요. 3번에 제임스는 테니스를 쳐요라고 얘기했는데 제임스 사람 이름이죠. 테니스 역시 운동 이름이죠. 역시 명사로 쓰이는 거고. 4번 they drink coffee 그러면 그들은 커피를 마신다. 그러면 커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I need sugar and cheese 나는 설탕과 치즈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설탕, sugar, 그 다음 치즈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y brother studies in Canada 간데 여기서는 일단은 brother 그리고 Canada 요것들이 명사로 쓰였다 하는 거 이름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명사를 구분한다라고 했을 때 사람을 나타내는 거는 무엇이고 동물을 나타내는 거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물체를 나타내는 건 무엇이고 장소를 나타내는 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 번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바나나. 자, 바나나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 여기 물체를 나타내는 말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써놨죠. 그 다음 bookstore도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 지금 써놨어요. 그 다음에 city 하는 표현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같이 봐야 되겠죠. city도 역시 도시를 나타내는 거니까 장소를 나타내는 겁니다. city 됐죠?
그 다음 flower는 꽃을 말하는 거니까 일단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닙니다. 그죠? 당신은 나의 꽃이야. 그렇게 쓰면 사람 아니에요. 익하지 마세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flower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friend 친구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lion 역시 지금 동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onkey 원숭이죠. 그럼 얘도 동물로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mother 어머니죠 또는 엄마죠. 그래서 여기에 사람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엄마 짐승이에요. 욕하지 마세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사자라 욕하면서 키는 적도 있는데 하도 혼이 많이 나서. 자, 그 다음에 펜은 뭡니까? 말 그대로 펜이니까 물체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 pig 돼지입니다. 돼지는 동물을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넣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chool 학교죠.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거니까 여기에 넣으면 되고, 남아있는 거 선생님 teacher. 됐습니까? 이런 거 푸는 방법은 일단 이 단어 뜻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다 나와 있어요 지금요. 이게 초등영어 스타트 버전이라서.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셀 수 없는 명사 쪽으로 가서, 자, 액체, 고체, 기체, juice, 몇몇 음식물, cheese, 그 다음에 과목 운동 이름, math, 그 다음에 사람, 나라, 도시 이름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쭉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은 나와 있으니까 됐고, 그 다음 치즈도 나와 있고, math는 나와 있고, 자, 저펜 어딥니까? 나라 이름이지요. 그래서 첫 글자 대문자 해가지고 저펜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 juice 역시 액체, 고체, 기체에 나왔고, 그 다음 air 공기죠. 역시 액체, 고체, 기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rice는 이제 음식물에 관련된 얘기니까요. 여기서는 몇몇 음식물, 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Mary 사람 이름이죠. 그래서 여기에 넣습니다. 그 다음에 sugar 설탕인데 역시나 물질 명사와 관련된 거겠죠. 그래서 얘도 여기에 들어간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죠? ice는 우리가 막연하게 어떤 고체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죠? 여기 ice를 넣으면 되겠죠. 그 다음 music은 음악을 나타내는 거니까 과목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여기 이걸 넣으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테니스도 운동 이름 나타내는 거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명사의 종류로 알맞은 것을 골라 빈칸에 순서대로 쓰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셀 수 있는 명사는 무엇이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요거는 자, 일일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위에서 표로 그냥 정리를 다 하면 밑에 거를 받아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girl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였고, basketball은 셀 수 없는 명사에 쓰였어요. 자, 그럼 fish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셀 수 있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fish는 단수 복수 둘 다 가능하고요. 근데 생긴 꼬라지가 똑같습니다. 둘 다 똑같고요. 그래서 반으로 자르면 물고기 성질 잃어버리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소파도 역시 반으로 자르면 소파 구실 뭐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셀 수 있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bank, 은행이죠.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도 반으로 잘라버리게 되면 은행 구실 뭐하기 때문에 이것도 셀 수 있는 명사에 들어가고, English 과목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now 역시 물질이죠. 역시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 바람 기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tree 나무입니다. 나무를 반으로 자르면 나무 구실 뭐하겠죠.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들어가고, 그 다음 bread인데요. bread도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전체 덩어리에서 퉁 하고 나온 거에서 반으로 조금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규격화돼서 나온 게 보통 빵 한 봉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빵 자체는 셀 수 없는 명사로 가기 때문에 얘도 X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자동차 반으로 자르면 자동차 고장납니다. 폐차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France 고유명사입니다. 나라 이름이죠. 그래서 이것도 X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Susan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유명사라서 X. 그 다음에 tomato 과일 이름이죠. 과일은 반으로 자르게 되면 그 형태 그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는 콘 같은 거 이런 거 생각하시면 말고요. 크림 그 자체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 lake는 호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호수는 복수명사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면 덩어리 자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 egg도 계란이죠. 계란도 셀 수가 있는 명사고요. milk 우유입니다. 액체죠. 그래서 얘는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고, science 역시 과목명이기 때문에 셀 수 없는 명사에 들어가고. 자, 마이크는 그럼 뭐가 됩니까?
아까 수잔, 프랑스 다 셀 수 없는 명사로 표시했죠. 얘도 첫 글자 대문자죠. 그러니까 얘도 X 표시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star는 배열을 반으로 자르면 당연히 별구실 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동그라미가 맞고요. bird 역시 셀 수 있는 명사로 들어갑니다. 홍콩 첫 글자 대문자들 나와 있죠. 역시 셀 수 없는 명사고 의사는 셀 수 있는 명사로 이렇게 들어가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이렇게 구분해놨기 때문에 이 표를 토대로 해가지고 밑에 것들을 싹 다 정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까지 일단 하고요. 그 뒤에 나오는 26페이지부터 나오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만 몇 개를 좀 풀도록 요건 다 풀까요? 다 풀어야 되나? 다 푸는 게 좋은데? 잠깐만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표 정리했고요. 자, 다음 문장에서 명사를 찾고 셀 수 있는 명사의 동그라미, 셀 수 없는 명사에 X 표시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명사에다가 밑줄부터 먼저 끊고 한번 볼게요. 셀 수 있으면 동그라미, 셀 수 없으면 세모 표시하라고 했죠. 자, 2번 같은 경우는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는 셀 수 없는 거죠. 과목이기 때문에 요거는 세모. They drink water. 그들은 물을 마셔요. 물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죠. 물도 역시 셀 수 없는 명사니까 세모. 그 다음 Tom lives in Paris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명사가 두 개가 있죠. Tom도 있고 Paris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첫 글자가 다 대문자죠. 그래서 얘도 셀 수 없는 명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5번 Oranges are delicious한데 delicious란 말은 맛있는 이란 형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oranges 요것만 셀 수 있는 명사. 더군다나 복수명사 es 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얘는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 My father walks fast. 우리 아빠는 빨리 걸으세요. 아빠 들어갔죠. 아빠는 셀 수 있는 명사로 들어가니까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The boy throws a ball. 근데 그 소녀는 공을 던진다. 자, boy가 명사로 들어갔고 그 다음 ball도 역시 명사로 들어갔습니다. boy 역시 물론 잔인한 얘기하면 사람 소년 반으로 자르면 사람 구실 뭐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동그라미가 맞고요. 그 다음 ball 같은 경우는 앞에 어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동그라미. My sister is a student. 여동생, 또는 언니, 누나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sister 역시 아까 얘기했던 boy랑 같은 맥락이니까 셀 수 있는 명사. student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역시 셀 수 있는 명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음 9번 monkeys eat bananas인데 원숭이들 여기 지금 s가 붙었죠?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는 거. 바나나도 역시 뒤에 s가 붙었죠? 역시 셀 수가 있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The teacher is in the classroom 이렇게 들어갔는데 선생님 지금 여기 들어갔죠. 선생님도 역시 셀 수 있는 명사. classroom 역시 방 공간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셀 수 있는 명사. 장소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빌드업 라이팅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자, 하나씩 이제 단어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통해서 이제 넣어주면 되는 건데, 자, 일단 1번은 차이나를 넣었으니까 됐고요. 자, 2번 그녀는 수학을 좋아해요. 어순 잘 보세요. 어순 잘 보셔야 돼요. 그녀는 좋아한다 수학을. 그러면 수학이니까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히 math가 들어가겠죠. math. 그 다음에 그들은 축구를 해요. 축구 어디 있습니까? soccer 여기 있죠. soccer. 우리 아버지는 골프를 치세요. 골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그래서 골프. 이런 거 구분 못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제발 좀 우리나라 말하고요. 여기 동사 단어하고 조금 조합해가지고 빠진 단어만 찾아갖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길이는 목이 길어요. 그러면 길이는 가지고 있다. 긴 뭐를 가지고 있다 했는데 목이 지금 남았죠. 그러면은 목, neck 이렇게 가면 되겠고, 그 다음 뉴욕은 큰 도시예요. 뉴욕 들어갔습니다. 뉴욕. 그럼 뉴욕은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뉴욕. 그 다음에 is a big 큰 도시 city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우리는 물과 공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필요해요. need란 단어가 필요하다예요. 그 다음 물과 공기 과학하는 게 and로 들어갔으니까 물과 공기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water and air 이렇게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겨울에 눈이 내려요. 눈 남았죠. 눈. 그래서 snow 이렇게 들어가고요. 메리는 그 가게에서 치즈를 사요. 그럼 메리가 지금 산다 그랬으니까 앞에는 메리가 여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그 가게에서 치즈를 사요. 치즈가 여기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 그들은 아침밥으로 우유와 빵을 먹어요. 그들은 먹어요. 우유, milk and bread. 잘 안 보이죠? 지금 펜이 계속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요 첫 단원 요 정리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닛 1, 즉 챕터 1의 유닛 1까지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영상을 보고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